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무라타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라타가 된 종타쿠가 무한열차에 가서 하얀이의 엠무를 퇴치하고 상해섬 아카자에게서 살아남은 뒤 그를 동료로 보습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나비 저택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된 종타쿠. 아오이는 종타쿠가 깨어난 것을 보자 화들짝 놀랐고 곧바로 시노부와 카나에가 달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느냐고 기뻐했죠.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물었고 카나에는 무한열차 임무 이후로 당신은 지금껏 3개월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멘탈이 반쯤 나간 상태로 멍하니 있었고 카나에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냐고 물었죠. 종타쿠가 무라타 몸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수많은 꿈을 꿨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무라타가 죽는 꿈. 그 꿈속의 무라타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죽기도 했고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죽기도 하는 등 아주 쉽게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다중우주에 있는 무라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데 종타쿠가 무라타의 몸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길 때마다 다른 우주에 있던 무라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였죠. 종타쿠는 3개월 동안 잠들어 있으면서 수많은 무라타의 몸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무라타의 절대적인 생명력은 결국 다른 무라타들을 죽여서 얻었던 것. 종타쿠는 무라타의 능력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쿄로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쿄로는 무한열차 싸움이 끝난 후 금방 부상에서 회복해 지금은 임무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오니들과 싸우는 것도 싫다며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내다 보면 어찌어찌 다른 캐릭터들이 무장을 퇴치하고 자신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정도로만 해도 이미 무라타로서 할 것은 충분히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어차피 무라타는 주역도 아니니 이대로 조용히 지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때 우주의 탱겐이 들어와 오 무라타 드디어 깨어났구나 라며 기뻐했고 종타쿠는 잉? 원래 무라타가 탱겐이랑 친한 사이였던가? 라며 의아했습니다. 탱겐은 종타쿠에게 쿄조로로부터 네가 깨어나면 꼭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닌자 출신인 내가 또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을 잘 알고 있으니 특별히 화려한 음식을 대접해주겠다고 했죠. 종타쿠는 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겠냐며 신나서 탱겐을 따라가게 되었고 번화가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종타쿠에게 쿄로는 네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강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굉장히 의아하다며 다음에 내게도 한 수 가르쳐주지 않겠냐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사실 나는 싸움도 못하고 그냥 어찌어찌 운 좋게 오니들에게서 살아남았을 뿐 더 이상은 오니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탱겐은 경쾌하게 웃으며 사실 주들도 겉으로는 오니들과 싸우는 걸 전혀 주저하고 있지 않지만 다들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할 거라고 나 역시 당장이라도 은퇴해 아내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에 상현의 오니를 잡게 되면 은퇴를 하겠다 다짐했다고 했죠. 종타쿠는 그의 당신이라면 꼭 상현의 오니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속으로는 하지만 몸이 멀쩡하게 은퇴하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의 2층에서 무언가가 소란이 일어난 듯한 소리가 들렸고 탱겐과 종타쿠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보니 근처 가게에서 식사를 하러 온 유가게 오이란인 와라비메가 주방장의 멱살 잡고 있었고 식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깽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 잠깐 타키야 왜 여기 있는데 라며 당황했고 탱겐은 와라비메의 팔목을 잡으며 여기서 행패를 부리면 너무 화려하지 않느냐고 했죠. 와라비메는 너는 신경 꺼 라고 하며 탱겐을 손으로 밀치려고 했는데 탱겐은 엄청난 괴력으로 전혀 밀리지 않았고 그 순간 서로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아라비맨은 다키의 모습으로 인해 텐겐을 공격했고 텐겐은 칼을 뽑아 그 공격에 대응하며 싸움이 시작되었죠. 정타쿠는 아니 지금 임무에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현의원이와 마주치는 게 말이 되냐며 탁자 밑에 들어가 숨었고 텐겐은 서로의 호흡을 시원해 다키를 압박하다가 결국 다키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텐겐은 다키에게 너 상현의원이가 맞냐고 너무 약한 건 아니냐고 놀렸고 다키는 그의 엉엉 울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텐겐을 기습 공격했는데 정타쿠는 저기서 텐겐이 독에 맞게 되면 앞으로의 싸움이 너무나도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텐겐이 말했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어 규타로의 공격을 대신 맞게 되었죠. 텐겐은 그제서야 이 온이는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걸 알아챘고 곧바로 규타로와의 치열한 호망전을 펼쳤습니다. 존타쿠는 자신의 온몸이 독에 의해 마비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고 텐겐은 그 모습을 보고 절대로 규타로의 낫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점점 몸이 마비되어가며 숨이 가빠져오는 존타쿠. 생각해보니 지금 있는 이 세계관은 탄지로와 네이코가 없고 규타로의 이 독은 네이코의 폭혈로 태워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아무리 무라타의 몸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독에 의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또다시 몽롱한 기분으로 다른 우주에 있는 무라타가 죽는 모습을 보고 깨어난 종타쿠. 그의 눈앞에는 시노부가 있었고 어라? 살아있네요? 라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텐겐이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와 싸우던 중 그 근처에 있던 오바나이가 합류해 그들을 함께 처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뒤 종타쿠는 나비저택에 실려왔고 시노부는 종타쿠의 몸에 퍼진 규타로의 독을 해독하려고 했지만 처음 보는 종류의 독이라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실상 너무 늦어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 포기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죽을 듯 하면서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노부는 그 독을 연구해 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했죠. 종타쿠는 아직도 뭔가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들고 몸이 좀 뻣뻣한 것 같다고 하자 시노부는 도곡마을에 있는 온천에 가면 그 증상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마침 이번에 미치리 씨도 그곳에 간다고 하니 함께 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여전히 약기운에 해롱해롱한 상태로 미치리와 함께 도곡마을에 가게 되었고 그대로 뜨거운 온천욕을 하고 나니 정말로 몸이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며 머리도 상쾌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종타쿠는 아 맞다 생각해보니 여기 도곡마을이라면 조만간에 상현우 교쿠와 상현사 한텐구가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 온이랑 싸우기 싫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이곳에 와버리다니 라며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빠르게 그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두 대피하라고 곧 온이가 이 마을을 습격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대장장이들이 그 말을 쉽게 믿어줄 리가 없었고 항상 마을에 있는 수비병력들이 주변을 잘 감시하고 있는데 아직 오니의 낌새는 없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오니에게 이 마을을 습격당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분명히 상현의 오니가 올 거라며 얼른 다른 귀할대 주들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도공들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주들을 호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절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도곡마을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상현의 오이들이 오지 않자 종타쿠는 괜히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번 세계관에서는 걔네가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곡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공들은 종타쿠에게 인사하며 잘 가세요 겁쟁이 검사님 이라고 했고 종타쿠는 다음번에 오니들이 습격하면 모른 채 해줄 테다 라고 부들거렸죠. 그렇게 도곡마을의 절차대로 눈을 가리고 피할대 대원에게 엎혀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종타쿠는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똑바로 업어야죠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할대 대원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종타쿠는 쎄한 기분에 안대를 벗어봤죠. 그의 눈앞에 보이는 건 심장을 꿰뚫린 채 죽어있는 검사와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상현우 교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상현사 한텐구까지 경계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교코는 일륜도를 만드는 도곡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고 있었는데 이 근처가 맞나?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이런 하필 여기서 얘네들을 만난다고? 이건 너무 심하잖아 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교코는 종타쿠에게 다가와
너의 표정을 보아하니 도웅마을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어서 말해줄래? 라고 했고, 종타쿠는 자신이 위치를 말해줘서 도웅들에게 자신의 말을 안 믿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 위치를 정말로 몰랐기에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교코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분명히 위치를 알고 있지만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위치를 말할 때까지 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교코 같은 성격이라면 아카야 때처럼 내기를 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야말로 교코는 잔인한 녀석이었기에 뭔가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할 거라는 거 알았죠. 종타쿠는 무라타의 몸이라 죽진 않겠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고, 교코에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정말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코는 씩 웃으며 그거야 고문을 해보고 나서 그 말을 믿을지 판단하겠다며 종타쿠를 향해 걸어왔는데, 그 순간 그만두세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이 날아와 교코의 팔목을 베어버렸죠. 무라타는 미치를 보며 오 미치리, 그런데 여기엔 두 마리의 상여노니가 있으니 미치리 하나로는 힘들텐데 라며 걱정을 했고, 이러다간 그냥 미치리가 이들에게 죽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라타를 구하며 교코와 멀리 떨어진 곳에 뒀는데, 그를 보니 바로 사비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비토는 휴, 겨우 늦지 않은 것 같구나 라고 말했죠. 그때 한탱구는 분신으로 변한 뒤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뒤쪽에서 카나에가 사뿐하게 뛰어나와 꽃의 호흡으로 한탱구의 목을 베버리게 되었죠. 종타쿠는 깜짝 놀라 다들 어떻게 여기에? 라고 했는데, 사비토는 네가 예전에 나를 구해줬으니 나도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고, 카나에도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무라타 씨는 절 구해주셨으니 다른 인물을 내팽개치고 바로 왔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랭국 초조로가 하하 이거 참 내가 제일 늦어버린 건가? 무라타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몸, 이 몸을 불살라 무라타를 지켜야 했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종타쿠와 고난과 함께 여러 심적으로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그가 예전에 해왔던 행동으로 또다시 살아남게 되는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